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그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의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여러 문제점들도 도출됐던 지난 월요일에 비해 얼마나 많은 점들이 달라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1월 1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오늘도 발령됐습니다. 자율적 차량 2부제와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가 이루어집니다. 장안평 중고차 시장에 개발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전시장과 창업 공간 등 자동차 산업 복합시설로 꾸며집니다. 오래된 한옥수선을 지원하는 성북구의 한옥 지원 조례가 4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받은 한옥은 10채에 불과합니다. 강남구가 조성한 한 노상 공영 주차장에 이용 차량도 없고 제대로 된 시설도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월요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역시 서울에서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영되고 관공서 주차장은 폐쇄됐습니다. 자율적인 차량 2부제도 시행됩니다.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서울시청 앞에 나가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 네, 서울시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초미세먼지가 정말 심하죠. 지금 오전 11시를 막 지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시청 스케이트장도 폐쇄됐다고요. 네, 지금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기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광장의 하늘과 대기가 매우 희뿌였습니다. 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0시 기준으로 평균 86 마이크로그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쁨 단계의 수준인데요. 제가 1시간 전부터 이곳에 나와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숨 쉬는 게 조금 불편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거리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예보가 돼서인지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요. 머플러나 장갑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가는 시민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도로는 지금 물기가 젖어 있는데요. 지금 아침 일찍부터 살수차가 계속해서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이쪽을 잠깐 보시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입니다.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 지금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대기질이 나쁘다, 좋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됐고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올 들어 두 번째로 내려진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의 경우 어제 낮 12시를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까지 내려졌는데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전날 16시간 동안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모두 나쁨 수준에 들고 다음 날에도 24시간 동안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발령이 됩니다. 그만큼 대기가 안 좋다는 건데요. 이 조치는 올 겨울 들어 세 번째, 올해 들어 두 번째 내려진 겁니다. 예.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자가용 운행을 줄이기 위해 15일에 이어 오늘도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면제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 운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봐도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더 심해질 것 같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도 계속 나쁨 단계인데 18일 내일이죠.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가 또다시 들어온다고 예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대기는 하루 종일 오늘보다 더 안 좋겠습니다. 그 때문에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고 가급적 외출하실 때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천서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 때문에 연일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조치가 내려진 서울시청 앞 연결해봤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장안평 중고차 시장의 현대화사업 계획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40년 된 장안평 시장을 2021년까지 자동차 산업의 문화가 가미된 복합시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장안평 중고차 매매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장안평 하면 우리나라 대표 중고차 거래 시장 중 한 곳이었죠. 이것을 현대화하는 구상이 나왔다고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명 서울형 자동차 애프터 마켓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곳에선 앞으로 차가 팔린 뒤 차량에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 네. 사실 현재의 장안평 중고차 시장은 타 시장에 비해 온라인 판매를 늦게 도입한 탓에 판매 전략이 취약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게다가 40년 된 건물이라 많이 낡은 데다가 호객행위 등으로 이미지조차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떨어지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 현대화 사업은 현재 4동의 건물을 모두 허물고 그 위에 자동차와 문화시설이 복합된 건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시설을 50% 이상 들이고 거기에 전시장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 그리고 창업 공간으로 나머지를 채울 예정입니다. 예. 현대화 사업이 시작되면 지금의 자동차 시장은 중랑 물재생센터로 옮겨져서 완공될 때까지 계속 운영됩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중고차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 차와 관련된 전시와 창업까지 아우르겠다는 거군요. 상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고 매매차 상인들로 구성된 도시재생조합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간 좋지 않은 이미지와 단순한 판매 전력으로 인해 매출이 바닥을 쳤는데요. 서울시 구상에 따르면 현대화 사업을 할 경우 지금보다 12배 이상의 매출을 가져올 것이라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매출 6천억 규모인데요. 조합 측은 자동차 메카의 조성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매출 신장의 꿈 그리고 40년간 흩어져 있던 자동차 기술을 집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4월에 있었던 현대화 사업 관련 설명회에서 이 토지 소유자와 임차인들의 반발이 컸던 걸로 압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4월 설명회 당시 토지 소유주들은 서울시 계획에 따라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다면서 불만을 표했습니다. 예. 즉 자동차 외에 다른 업종, 그러니까 식당이나 편의점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였는데요. 건물을 가진 지 오래된 건물주들이 보통 이런 반응입니다. 노년층의 건물주들이죠. 반면 비교적 젊은 건물주들은 도시재생에 찬성 입장입니다. 예. 특히 비교적 젊은 건물주들은 도시재생에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특히 공공관리 제도를 통해 진행한다는 점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합니다. 공공관리제도는 구청장이 정비사업을 주관하는 건데요.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면 비리가 덜하고 사업 시행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한편 이곳에서 부속품점이나 수리점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은 현대화 이후 임대료 상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관련 자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흡수해서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혀서 걱정을 하지 말라 이런 입장입니다. 예. 지금까지 장안평 시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런 현대화 사업도 다른 개발과 마찬가지로 벌써부터 건물주와 임차인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안평 중고차 시장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5분쯤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사거리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두부 손상 등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차로를 주행하던 버스와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승용차가 추돌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용산구 청파동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가 건물에 있던 여성 한 명이 연기 흡입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상가 거주자가 사무실 내 전기 히터를 켜놓고 외출한 사이 히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5분쯤 구로구 아파트 공사장에서 불이 나 2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8명이 자력 대피했고 천정 우레탄 마감재 등이 불에 타 4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우레탄 폼 마감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이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수려한 기와에 전통미가 가미된 창문과 벽돌. 보통 한옥이라고 하면 이 같은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반면 지금 보시는 곳은 성북구 한옥 밀집 지역의 모습입니다. 보수를 못하고 있는 기와에 떨어져 나간 창문들.
한옥인지 구분도 잘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서울시 한옥의 10%가량이 모여있는 성북구지만 북촌 한옥마을과는 꽤나 다른 모습이죠. 성북구가 이런 한옥들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4년째 시행 중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성북구 하월곡동에 살고 있는 김시탁 씨. 지어진 지 60여 년이 지난 한옥이지만 가족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 인근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집안이 흔들려 지붕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새는 지붕을 보수하고자 했지만 어마어마한 견적비에 선뜻 수리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다 알게 된 성북구의 한옥 지원 조례. 김 씨는 이 조례를 통해 수리비 2,700만 원 중 1,800만 원 가량을 지원받았습니다. 아주 만족하죠. 비안세구 성북구청에서 한옥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준 게나 흡족하게 생각하고. 깔끔하고 튼튼해진 지붕에 만족한 김 씨는 이웃 한옥 주민들에게도 조례를 알렸고 이웃 한옥 3동이 지붕 수리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대부분 떠났지만 가족들과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한옥을 지킬 수 있어 오래된 한옥이 고맙기만 합니다. 81년도에 애들하고 이사를 시켜서 애들이 승인초등학교 전학을 다 시켰죠. 애들 때문에. 그런 추억이 있어요. 우리의 전통 가옥을 보존하고자 제정된 성북구의 한옥 지원 조례. 우리의 전통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소중한 추억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하지만 한옥 수선을 위해 실제로 지원을 받는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 조례에 여러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옥 거주민들이 말하는 개선점과 자치단체의 입장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성북구 한옥 지원 조례가 시행된 후 4년간 지원받은 한옥은 단 10채. 2013년 기준 1,618채인 성북구 한옥의 0.6%에 불과합니다. 수리비를 지원받더라도 전체 비용의 3분의 1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와지붕 수리에만 평균 2에서 3천만 원. 비싼 한옥 수리비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대충은 얘기 들었는데 우리는 실제로 와닿지 않으니까 보통 광고하는 건 이렇게 붙여놓는 건 뭐 지분 계량 뭐 그런 걸밖에 못 봤어요. 지원 조례 역시 한옥 거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1년에 2번 열리는 한옥 아카데미를 통해 주로 홍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에 이제 상반기, 하반기 2번 나눠가지고 일단 한옥 아카데미를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도 많이 또 홍보를 하고. 이 한옥을 예를 들면 집을 수선하신다거나 고치신다거나 하실 때 좀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조례가 있는 거를 혹시 알고 계세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성북구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지원 같은 거 해주시는 건 전혀 모르시고. 그런 거 몰랐지, 그런 제도를. 설사 조례를 알더라도 지원받기까진 갈 길이 멉니다. 흙과 나무, 기와 등 한옥 자재들과 한옥 전문가들도 찾기 어렵고 설계도면 역시 집주인이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견적이 들어가야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그 회사의 견적이 굉장히 애먹었어요. 진짜 한 두 달 동안 진짜 애먹었어요. 성북구 역시 조례가 가진 한계점들을 호소합니다. 우선 서울시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는데 더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자치구 차원의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한옥에 계속 거주하는 대신 개발을 택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는 점도 지원 횟수가 저조한 이유라는 겁니다. 공사비가 만만찮아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보면 전부 다 RC조로 많이 짓죠. 사실은 지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공사비에 비교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이제 한옥이라면은 누구나 이제 지원해가지고 서울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안내해가지고 서울시를 계속 지원. 한옥 지원 조례가 우리의 전통 가옥을 보존하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외에도 설계도면 대행 서비스나 찾기 어려운 한옥 전문가들을 섭외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 지구가 조성된 유련동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노상 공영주차장이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차도 거의 없고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간혹 주차하는 차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드문 일입니다. 지난 1일부터 문을 연 밤고개로 21길 공영 주차장입니다. 약주 토요일날 성당에서 결혼하고 그때 좀 돈 좀 벌고 그때 좀 안내요. 강남구는 지난해 5월 SH로부터 78억 원의 부지를 사들여 공영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365일 24시간 무인 시스템을 도입해 5분에 100원, 하루에 12,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새해 들어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닥면과 주차선은 임시로 설치가 돼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 역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차도 보기 힘들고 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와 상가엔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강남구는 사전 수요 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한 만큼 이용 상황을 좀 더 살펴본 뒤에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면은 저희들 곧바로 이제 하수권으로 변경을 해서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조성된 지 5년여 만에 첫 선을 보인 공영주차장.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게 강남구가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내가 사는 동네죠. 하지만 정작 우리 동네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동네 일에 관심을 둔다면 얼마나 좋아질까요? 금천구에서 열린 마을총회에서 엄정규 기자가 그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금천구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을 단위로 열린 주민총회입니다. 나의 아이디어가 마을을 바꾼다는 기대감에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저희가 주관해서 주최하고 어떤 마을의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 마무리까지 한다면은 이 틈새 마을의 어려운 점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을의 주인이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결로 마을의 어떤 일이 결정되고 그것이 끝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정부는 이걸 도와주는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총회에 모인 주민 앞에서 주민이 직접 제안한 마을 의제는 총 4가지. 복지와 마을 정비, 주민 커뮤니티 확대 등의 다양한 주제만큼 제안자들의 면면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마을 의제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쉬운 이동을 동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인 피터팬 길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내 소외계층과 다양한 문화, 복지 활동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이런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공론화된 마을 의제는 예산 지원을 통해 동특성화 사업으로 실현됩니다. 마을을 꾸미고 바꾸고 또 이웃을 돌보는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민자치는 국내에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 마을 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은 현실 때문입니다. 금천구가 구 단위에서 진행하던 주민총회를 올해부터 마을 단위로 확대한 것도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주민들의 그런 참여의식 그리고 주인으로서의 의식들이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마을의 주민은 주민. 주민들의 높은 관심이 곧 마을의 발전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취업난을 돌파하기 위해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최근 강동구에서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도 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젊은이의 얼굴. 사람들은 인사하는 청년들을 박수로 환영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서울시의회가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선발한 청년상인들의 모습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점포 관리 비용과 5년간의 임대료를 지원한 겁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또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초기에 발생하는 점포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차료 지원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은 이미 상권이 형성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고 전통시장은 청년들의 아이디어 상품으로 활력을 불어넣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시작이 돼서 한다 하면은 각 전통시장에
청년 창업을 일으키려고 할 수 있게끔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 차원에서 열심히 지원하게끔 우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청년 상인들은 지원받은 점포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벅찬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 길을 가보자, 이렇게 도전을 해보자라는 마음에서 잠깐만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맛과 멋을 지킬 수 있는 이 전통시장의 명품화를 지킬 수 있는 정말 명품 상인으로서 거듭나겠다라고 다짐하겠습니다. 이번에 명일 전통시장에 문을 연 청년 상인들의 점포는 총 7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명일 전통시장은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추가로 모집하는 한편 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강남구는 소방 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의 바른 주차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구는 계도 기간 동안 8,200여 개의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홍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구는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22일부터는 구획선을 벗어난 차량을 대상으로 적발 시 부정주차 요금과 견인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구는 지난해 이면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소방 활동에 방해를 주는 237면의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을 지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최근 긴급 재난 문자에 미세먼지까지 포함된 걸 보면 이제는 재난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사회적 재난에 발목을 잡힌 지금 모습이 후대는 어떻게 기억할지, 후세에는 어떻게 기록될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